네, 오늘도 저희는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이 주시를 하면서 골드가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그런 상태죠. 달러 약세를 지지하면서 골드가 긴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1%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1787.2달러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골드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나왔습니다. 골드는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추세를 틀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일단 자리값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지금 차트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어떤 상승폭에 대해서 조정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이게 전반적인 시장 밸런스예요. 금값에. 제가 일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골드는 내려간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골드는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 다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점이. 당분간 1분기 이내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 1000틱 밑에까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염두되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단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레인지가 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현 단가의 구성 내에서는 어쨌든 오늘 채널 파동에 대해서는 이탈이 다 나온 국면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입니다. 그럼 랠리성 국면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단가에 대해서 매도를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은 1795포인트 매도, 손절 1800포인트 이 정도 잡고 가셔야 됩니다. 1795.0 매도, 손절은 50여 틱에 대한 여유분을 짓고 그리고 저점 이탈에 대한 목표값이 되지만은 추세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흘러서 홀딩해도 괜찮은 전략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골드 부분은 매도 부분으로 좀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만 좀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1795.0에서 매도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1800 라인에서는 손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골드가 갑자기 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시 일분 봉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골드 가격이 다시 95달러 선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95달러 선까지는 쉽게 네.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시장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골드가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21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하방장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네. 이제 고점 대비 평가로 보시면은 거의 이제 2000티 가량이 하방장세가 흘렀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금값 관련해 갖고 얘기를 좀 정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추세가 이어지는 국면은요 단순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급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요 국채 금리가 1.5에서 1.7%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1.5에서 1.7입니다. 잠깐 화면만 돌려주세요. 지금 제가 일단은 리포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전일 파월에 대한 발언이 관련 금값의 영향 요소가 있을까? 이게 1번이고 국채 금리가 더 급등할 가능성이 시사가 되냐?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들 금값을 보는 비중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파월 전일 통화정책 보고 상원이죠. 네. 상원 의회 보고 오늘 하원입니다. 네. 어제 상원 오늘 하원입니다. 일단 내용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가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 1, 2, 3으로 좀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 뭐 일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2%를 상회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고조시켰죠.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실질 금리랑 좀 연동지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실질 금리랑. 제가 노란톡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리포트 내용을 정리를 드렸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명목금리에서 여러분들 기대 인프를 빼면 실질 금리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파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간단해요. 국채 금리가 1.3%를 가든 1.5%를 가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랑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랑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동반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 우린 아직 여유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은 명목금리는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거는 이제 미국의 MMT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때 들어서 연준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펼쳐지면 자산 버블이 2차 상승이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더 오른다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은행에 저축하면은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위험 자산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자금이. 그 현상이 더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제대로 된 버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저는 아직 위험 단계라고는 생각 안 해요. 주식 시장이. 지금 전일, 전전일 해갖고 미증시가 굉장히 하락폭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간 상승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스닥 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파월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다. 상승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는 괜찮아. 이건 제한적일 거야. 라고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불확실해 정책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자, 어제도 강하게 드러냈죠. 예상대로예요. 시장에서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었어요. 조만간 출구 전략을 꺼내는 거 아니야? 다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구 전략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은 아직 있어야 된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 아니야, 우리 돈 더 풀어야 돼. 이겁니다. 돈 더 풀어야 돼. 이거를 또 강조를 했어요. 자, 3번.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과 달리 완전 고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자, 지금 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데 간단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완전 고용이 더 중요해. 시장에 대해서 완전 고용이라는 건 실물 경기가 완전 살아났다는 신호야. 그게 더 필요해. 완전 고용에 대한 형태가 중요하지 물가 오르는 건 지금 상황에선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한 번 더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제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자면은 예상대로 나왔다 이겁니다. 예상대로 나왔다. 예상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서 설명될 거는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걸 가지고 금값을 맞추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차트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0분봉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골드를 다시 한번 매도를 보자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오늘 단가 내에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저는 금값이요. 이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파동권 안에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채널폭을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려가죠. 그러면 매도에 대한 수익권이 굉장히 우세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21년도부터 지금 보시면은 차트 기억하세요. 지금 차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년물 국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방향성이 일관되게 비슷하죠, 여러분들.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위험자산에 쏠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부분에서 그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국채 그리고 금 이렇게 동반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하락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들. 또한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더 발행을 늘릴 가능성을 시장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채 가격, 안전자산을 다 던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더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10년물 국채 차트. 금값하고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사실 본 거는요. 골드 차트 다시 넘어가면은 95단가는 굉장히 이상적인 단가였어요. 95단가. 근데 지금 95단가를 머물지 않고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라고 얘기를 물으신다면 일단은 안정적으로 국채 금리가 1.5% 도달할 때까지는 하락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국채 금리가 1.3% 내외였죠, 여러분들. 아직 더 레인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단가는요, 앞으로 향후 이 차트가요, 1700단가 하반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700단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때 연준이 개입합니다, 정책으로. 시장에서 내다보고 어떤 리포트에서 내다보는 건 지금 국채 금리가 1.5% 수준에 대한 레인지를 구성하려면은 여기 단가까지 금값이 흘러 내려와야 돼요. 자, 1.5%를 상회하고 국채 금리가 오버슈팅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연준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페드에서 필연적으로 개입해요.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를 너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보는 건 연준의 개입이 있을 시 그때부터 국채 매수와 어떻게 보면은 골드에 대한 매수를 평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골드를 매도 보세요, 매수 보세요. 금값은 다시 오릅니다. 라고서 절대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값은 지금 안 올라요. 오를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릅니다. 올해 안에 올라요. 다만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국채 금리가 1.5%를 오버슈팅하는 걸 보고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딱 꺼냈다. 그때부터 금을 본격적으로 매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장기적인 랠리 평가에서는 금값 1700단가까지 도달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입니다. 쉽게 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올해 21년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이거예요. 이거요. 기억하실 거예요. 노란통에서 다. 여러분들 이거 금 매수 안 돼요. 1월 5일 날 무슨 일 있었죠? 조지아주 선거 있었죠. 블루웨이브 완성되고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가능성을 시사한 거예요. 왜냐? 재무부에서 현금 비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거 다 소진한다 이거야. 조지아주 완성되고 시장 심리가 거기로 다 쏠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 장기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리고 발행을 했을 때 그리고 연준이 매입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요. 앞으로 국채 금리가 더 발행이 될 것이다.
공급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다에 쏠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 채널 단가 구성 내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당 구간에 머물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요거 잠시만요. 1820포인트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분간은. 1820포인트. 1820포인트. 1820포인트는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금값을 앞으로 향후 보실 때 매도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취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기억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국채 금리가 1.5%까지 오를 동안은 나스닥은 조정으로 봐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그거 네. 답변 드릴게요. 네. 연동을 짓지 마세요. 네? 연동을 짓지 마세요. 연동 짓지 말라. 네, 국채 금리와 연동을 지수 짓지 선물을. 마세요. 네. 사실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재무부에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건데 네. 시기상 엇갈려요. 시기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미증시가 오르는 건요.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국채 금리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잠시만요.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국채 금리가 오르는 기준은 뭐냐면은 지금 국채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발행하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시사기 때문에 포지션을 던지는 거죠. 그죠? 근데 미증시가 오를 때는 언제냐면은 지금 미 정부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해 버리면은 그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뜻이냐? 재무부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심리는 더 추가적으로 발행할 거에에 대한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리고 현금을 확보했어요. 근데 이 현금을 쓸 때요, 또 재정 정책을 펼치잖아요.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회사 뭐 어떻게 보면은 실업급여 수당 지급이라든가 그 실행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할 때 미증시는 올라요. 그러니까 시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서로 연관성은 굉장히 깊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스닥 할 때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지아주에 대한 재정 확보 추가적인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재무부에서 어떤 이제 부양책을 또 추가적으로 펼칠까에 대한 가능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같은 부양책이지만은 시기가 굉장히 엇갈린다는 거예요. 개별로 봐야 돼요, 개별로. 지금 5차 부양책 이제 또 부양책 얘기 나올 건데 그때 얘기 나오면은 그 다음 나올 게 뭐냐? 또 6차 부양책 나오겠죠. 6차 부양책. 그때 이제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곧바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완강하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그때 봐야 되는데 시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가끔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증시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엇갈려요, 여러분들. 분석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국채 금리만 보고 미증시를 연동해서 짓지 말라는 주의예요. 서로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은 이걸 보고 증시가 떨어지는 거야 오르는 거야라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